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나와서 환영하는 장면이 생중계 되었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인파는, 물론 동원된 환영 인파는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그리고 꽃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상적인 환영인 같으면 태극기를 들어야죠. 한반도기를 빼고 인공기와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한반도기를 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 집권 세력을 한반도기 세력으로 본다는 것이죠. 한반도기라는 것은 국적 불명입니다. 정체 불명입니다.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한국 좌파들의, 그리고 남북한 좌파들의 깃발인데 그것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인사를 건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확인은 그것으로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환영 인파를 향해서 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 것은 그건 과공비례입니다. 왜냐, 거기 동원된 평양 시민들은 다 동원된 사람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나온 김정은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깡충깡충 뛰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깡충깡충 뛰지 않으면은 그 옆에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다 섞여 있었을 테니까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중에 자비판해야 됩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국가보위부 요원들은 전국에 있는 조문장에 누가 참여를 해가지고 누가 열심히 우느냐, 누가 눈물을 적게 흘리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해가지고 나중에 처벌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이란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감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남북한의 이 대결 구도를 마치 평화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수법에 우리 언론이 넘어가면 안 되죠. 언론은 냉정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행이랄까요. 국제 언론의 이번 보도는 상당히 차분합니다.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CNN, 제가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세계 언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4개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머리 기사로 다룬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문점 회담에 대한 그 열광적인 보도라든지 트럼프, 김정은 회담 보도와 비교해서는 아주 냉담합니다. 기사 내용도 읽어보면은 판문점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했던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돌파구를 열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재벌 회장들을 데리고 갔지만은 재벌 회장들이 북한에 투자하게 되면은 다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래 이 뉴욕타임스를 세계 최고의 언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뉴욕타임스가 국제면 기사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미국의 다른 언론은 미국 중심이고 국제적 보도, 국제 보도의 비중이 낮은데 뉴욕타임스는 국제 보도가 셉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터넷판으로 열어보면은 제일 머리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대법관 캐버노라는 분에 대한 폭로 기사, 이게 머리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수입품 2천억 달러의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덮친 이 허리케인과 폭우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국내 기사가 이어지고 에미상 시상식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주로 언론 관련 기사 등등. 이 남북 회담 기사는 이 초기 화면은 현재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NN은 뭐 두 번째 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BBC를 한번 볼까요? bbc.com 인터넷판으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BBC도 첫 기사는 문재인의 평양 방문이 아니고 이 국내 기사입니다. 미국 기사입니다. 미국이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겼다. 그 다음에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뉴스 브리핑란에 짤막하게 그냥 제목으로 Moon and Kim meet for nuclear talks. 문재인과 김정은이 핵 회담을 위해서 만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또 소집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를 규탄한다. 이런 기사가 또 되어 있습니다. 하필 미국 정부가 오늘 날을 잡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회담에 맞춰가지고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대북 제재 느슨하게 하고 위반하는 나라를 규탄한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주로 우리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서 마냥 김정은을 만났을 때 대북 투자라든지 무슨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번 회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적어졌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으면은 트럼프는 즉시 진정성 있게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미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핵 폐기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 뒤에 일어날 한반도의 근사한 모습에 대한 환상적인 내용을 담았지만은 또 그것을 믿고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지만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진척은 전혀 되지 않고 그 사이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미사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전혀 비핵화에 나설 움직임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종전선언을 하자는 이야기만 한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주었던 것을 믿을 수 없다. 볼튼 미국 대통령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1년 안에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직접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서서 이 말 여기 옮기고 저 말 저렇게 옮길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논의할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종의 구경꾼으로 빠져버리고 자기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회담을 해보았자 거기서 나오는 김정은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주더라도 그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 언론에 확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냉담한 차분한 보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재자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핵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것도 제1 당사자입니다. 제2 당사자가 아마 미국쯤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을 몰아붙였어야 하는데 우리는 빠지겠다고 하면서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합니다. 동시에 북한도 한국을 우습게 합니다. 중국도 한국을 우습게 합니다.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대접을 받는 것은 두 가지죠. 경제가 강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 경제까지 망가지는 수준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김정은을 만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한 대로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 헌법,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국가고 정통국가이며 내가 바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반국가단체 수개와 만나고 있다 라는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에 서서 김정은과 만날 때 그것이 운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고 세계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민족 평화라는 북한식 말에 속으면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